22번입니다. 흰날개에 대한 특징만으로 고른 것은 하는 문제를 냈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병리학 책을 읽으셔야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특히 문항 기억은요, 책을 단순히 암기만 하신다면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신고 수목병리학이랑 이경준 교수님이 쓴 수목병리학, 수목의학을 읽으셔야 풀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목병리학 책에서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을 잘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경준 교수님이 쓴 책에는 그게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을 참조하셔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목의 33페이지를 보시면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균의 기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영양기관이랑 번식기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번식기관에는 유성생식기관이랑 무성생식기관 이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차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양기관입니다. 영양기관에는요, 균사막, 균사소, 균핵, 흡기, 균사체 이것들이 모두 영양기관이 됩니다. 다음으로 번식기관입니다. 번식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쉽게 외울 수 있는 거랑 쉽게 외울 수 없는 게 있어요. 먼저 유성생식기관에는요, 아들 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글자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낭포자, 자낭반, 자낭각, 자낭구, 자낭, 자자, 자실체 등이 모두 유성생식기관입니다. 반대로 무성생식기관 같은 경우는요, 분자가 들어가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분생포자, 분생자자, 분생포자병, 분생포자반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는 나눌 수 있는데요. 조금 외우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은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접합포자와 담자포자, 남포자 같은 경우는요, 접담남 같은 경우는 유성생식기관에 들어갑니다. 접합포자, 담자포자, 남포자 같은 경우는 유성생식기관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후벽포자와 유조포자 같은 경우는요, 무성생식기관에 들어갑니다. 후벽과 유주는 무성생식 기관에 들어가는 포자라는 것. 그리고 이 분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분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흰가루병에서 나오는 분생포자를 의미합니다. 하얗게 끼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분말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말과 또 반대되는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몰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을음병에 발생하는 끈적끈적한 것으로서 몰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그을음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워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균사체와 자실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인데요, 이것은 버섯이죠. 근데 버섯은 크게 균사체와 자실체로 나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이 자실체라고 하고요, 접종하는 부위,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참나무 접종하는 구멍을 뚫어서 접종하는 이 부위를 균사체라고 합니다. 그럼 균사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양기관이라는 것 알고 가시고, 우리들이 먹는 일반적인 버섯 같은 부위는 유성생식기관, 번식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실체라는 것도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말하면 반대되는 게 떠오르는 게 몰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몰드 같은 경우는요,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부생성균, 즉 그을음병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그을음병을 지칭을 하고요, 흔히 분말 가루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흰가루병에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각가지 것들이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은 그게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그림으로 일일이 하나씩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사진을 통해서 제시하는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칭하는지 외우시고 책을 읽으실 때 해당 사진들을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균사체, 균사매트, 뿌리꼴 균사다발, 자자, 흡기, 포자 등 이러한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이 사진을 꼭 매치시켜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진을 통해서 제시하는 사진이 무엇인지 지칭하는지를 외우시고 책을 읽으실 때 해당 사진을 꼭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참조를 걸어놨어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것을 균사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 흔히들 보셨죠? 균사매트입니다. 세 번째, 균사다발이라고 하는데 뿌리꼴 균사다발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자자이고요.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균핵입니다. 이것은 흡기이고요. 이것은 포자, 이거는 분생포자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왜 포자낭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분생포자반, 이거는 분생포자자, 이거는 분생포자각, 이것은 자낭반, 이것은 자낭, 그 다음에 이것은 자낭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에 배웠던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을 한번 분류를 했잖아요.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균사매트는요, 이것도 역시 영양기관이고요. 뿌리꼴 균사다발, 이것도 역시 영양기관.
분생자자와 잔항자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생식기관이 되겠죠. 번식기관입니다. 균핵은요 영양기관이죠. 흑기 역시 영양기관입니다. 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 또는 후벽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식기관이죠. 번식기관이고, 분생포자, 무성생식기관이죠. 포자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것도 생식기관이겠네요. 이것도 분생포자반 생식기관이면서 무성생식기관이고, 이것도 역시 같습니다. 분생포자 각도 역시 생식기관, 무성생식기관이고요. 잔항반은 유성생식기관이, 잔항도 유성생식기관, 생식기관입니다. 잔항각도 생식기관이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균사체, 균사매트 이러한 것들을 왜 제가 숙지를 시켰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균은요 영양기관 한 개이고요, 생식기관은 각각 한 개씩입니다. 물론 불안정균 같은 경우는 유성생식기관이 없거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균 같은 경우는 생식기관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총 3가지 기관을 각각 한 개씩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감염목의 뿌리 표면에 균핵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책 101페이지를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흰날개 무늬병 같은 경우 균사막 또는 균사다발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균사다발이라고 하면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균사다발이라고 있는 이것이 흰날개 무늬병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에서는 균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균핵은 흰날개 무늬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균핵을 가지는 병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베르티실리움 시드름병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은 각각 하나씩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흰날개 무늬병을 봅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병은요 영양기관 한 개와 생식기관 하나씩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흰날개 무늬병 본문에서는 균사다발이라고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균핵이라는 말이 표현이 들어가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뿌리 표면에 균핵이 형성된다는 말은 틀렸어요. 이 부분은 균사다발이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 기억 부분을 온전히 쓰고 싶다고 한다면은 기억은 베르티실리움 시드름병에 대한 예제 문항으로 쓸 수 있어요. 왜냐? 균핵을 갖는 대표적인 병이 이 베르티실리움 시드름병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억에 대한 문항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뿌리 표면은 흰색 균사막으로 쌓여 있다. 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흰날개 무늬병은 균사막과 균사다발을 갖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사막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뿌리꼴 균사다발이나 뽕나무 버섯이 주요한 표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역시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병영구는 리지나 뿌리썩은병과 동일한 문이다. 자, 리지나 뿌리썩은병 잔항균 문이죠. 흰날개 무늬병도 역시 잔항균 문입니다. 따라서 니은, 리을이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근데 제가 해설지를 보니까는 기억과 니은도 맞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흰날개 무늬병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영양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개의 영양기관은 균사다발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신고 수목병리학 책을 제가 2018년도 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9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잔항균 암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중간 쪽에 보면은 균사 조직으로는 균핵과 자자를 형성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균핵과 자자, 균핵은 영양기관이고 자자는 생식기관인데 이거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잔항균 암운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영양기관과 한 개의 생식기관을 갖는데 꼭 균핵일 필요도 없고 꼭 균사다발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병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책에서는 모든 잔항균 암우는 모두 균핵과 자자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책이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는데 순수히 책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암기만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내용이 맞다라고 우겨서 22번 기억, 니은, 리을이 모두 다 정답 처리된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히 이 문제는 답은 니은과 리을 뿐이며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매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에 대한 분류를 확실히 아시고 균사체, 균사 매트, 균사 다발, 포자낭, 분생포자가 이런 사진 같은 것들도 확실히 숙지를 하고 가셔야 한 번에 합기하시면 괜찮겠지만 여러 번 재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외울 수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흰날개 무늬병 같은 경우는요, 책에서는 이제 과수원의 사과나무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수목의학책 보시면은 단풍나무와 벚나무도 역시 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단풍나무, 벚나무도 이 흰날개 무늬병에 의해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